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임차인이 채무자의 가족입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가장 임차인 아닌가요? 친인척이면 보증금도 가짜 아닐까요? 이건 배당받으려고 만든 임대차 아닌가요? 물론 가족관계는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임차인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임차인을 볼 때 무엇을 의심해야 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며 진짜 임차인과 가짜 임차인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문장은 이것입니다. 가족관계는 의심의 출발점일 뿐 결론은 증거로 내려야 합니다. 먼저 가족 임차인이 왜 의심을 받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과 연결됩니다. 임차인으로 인정되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낙찰자에게 대항할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가까운 가족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임대차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임대차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 나빠진 뒤 갑자기 가족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직전 전입이 이루어졌거나 압류나 가압류 직전에 계약이 만들어졌거나 보증금은 큰데 돈의 흐름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거주 흔적이 약하다면 가장 임차인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단정은 하면 안 됩니다. 가족 사이에도 정상적인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 소유의 집에 보증금을 내고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 사이에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임대차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임차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보증금 흐름입니다.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려면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지,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돈은 어디에서 마련되었는지, 영수증이나 금융자료가 있는지, 당시 임차인에게 그 정도 보증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가족 임차인 사건에서는 현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금 지급이 무조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서 출처나 전달 경위, 금융자료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차라면 계약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움직인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실제 점유입니다. 임차인은 서류상 이름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집을 사용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누가 나오는지, 주변 사람의 진술은 어떤지, 집 안에 생활용품이 있었는지, 택배나 우편물, 출입 흔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 흔적이 없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실제로 거주했고 생활 흔적이 뚜렷하다면 쉽게 가장 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생활 흔적입니다.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생활 속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 관리비,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인터넷 설치, 택배 수령, 주차 기록 등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입은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는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생활 흔적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계약 경위입니다. 왜 그 시점에 가족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봐야 합니다. 계약 시점이 자연스러운지, 계약 금액이 주변 시세와 맞는지, 채무자의 경제 상황과 맞는지,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가족 관계에서 그 거래가 경제적으로 설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이미 나빠진 상황에서 경매 직전에 가족에게 큰 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을 설정했다면 그 경위는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정상적으로 거주했고 보증금 지급 자료도 있으며 계약 내용도 시세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배당 구조입니다. 가장 임차인 문제는 결국 배당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으로 인정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임차인을 볼 때는 단순히 가족이네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임차인이 배당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소기 준 권리와 전입일자의 선후관계는 어떤지,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면 낙찰 후 명도, 인도, 배당이의 소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가족이면 무조건 가장 임차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진정한 임차인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있으니 무조건 진짜 임차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임대차의 실질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증금이 오갔는지, 실제로 점유했는지, 생활 흔적이 있는지, 계약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배당 구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 임차인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임차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가 아니라 임대차의 실질입니다.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가, 실제로 거주했는가, 생활 흔적이 있는가, 계약 경위가 자연스러운가, 배당 구조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족 관계는 의심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결론은 보증금 흐름, 실제 점유, 생활 흔적, 계약 경위, 배당 구조라는 증거로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권리관계와 임차인 위험을 읽는 공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 보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경매 주제나 헷갈리는 임차인 판단 기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